두 번째는 이 가학적 특성이 이제 피학적 특성으로 이제 다르게 이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 환상과 다르게 이제 두 번째 환상에서는 뭔가 많이 변해요. 환상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제 맞는 아이가 다른 대상이었었잖아요. 이제는 맞는 아이가 내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아이가 맞고 있어요 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아버지한테 맞고 있어요 라고 환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환상은 어떤 즐거움이 추가된 상태로 상당한 만족을 얻게 되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맞고 있다는 이런 전형적인 피학적 특성을 갖게 되는 환상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거 좀 살펴보자면은, 아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는 나를 때리니까, 여기서 근친상간적 저 애정을 함입할까 보면은, 아버지에게 매를 맞는 두 번째 단계 환상은 여자아이가 느끼는 죄악감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혼나본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혼났을 때 쾌가 있다라고 이제 고백이 되어지시더라고요. 무슨 쾌일까?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많은 애는 또 맞아요. 계속 자기 처벌적인 기제로 내가 벌을 받음으로써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만족이라는 쾌가 이행되기 때문에 자꾸 맞는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피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악감에서부터 시작된 마조히즘, 당하면서 느끼는 쾌, 그것도 이행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하면서 그 사람의 사랑이 크게 혼날수록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다 혼나고 나서는 뭔가 편안하고 좀 더 찐득한 유대관계, 그의 강렬함과 나의 강렬함이 부닥치니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떤 관계는 이전보다 더 유대감이 끈끈해져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라는 근친상간적 소망, 성기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를 막 사랑했지만 옆에 누가 있어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엄마가 있죠. 강한 억압이 윤윤이 막 이러면서 이제 쳐다보고 있어요. 응시가 시작됐죠. 본인의 응시로서 이제 강한 억압이 짓눌리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죄책감 때문에 이제 나는 피해자의 입장, 피학적,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있다, 나는 아버지에게 맞고 있다라는 죄악감의 성적 사랑을 수렴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금지된 성기, 안 돼, 금지된 성기, 내 뭔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확인받고 싶지만 금기 때문에 억압됐던 것들, 그것들이 억압적 대체물로서 리비도적 흥분을 끌어내게 돼요. 이것이 증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자위행위인 것이에요. 자위행위, 매를 맞는 일을 종속시킨다, 나의 신체를 해하죠. 상해를 입힌데 묘한 쾌와 기쁨이 느껴져요. 내 몸을 해함으로써 죄악감에서 벗어나면서 승리감으로 이행되기, 자위 행위를 통해서 이 리비도적 흥분의 방출구, 배출이 돼요. 쾌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있으면 빠져야 우리는 쾌해요. 하지만 쾌 흥분이 가증되면 그 불쾌를 경험되기 때문에 방출구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세 번째 가학적 특성이네요. 열등성을 피하려는 남성 항검들. 이 맨맞는 아이의 환상은 어버이 콤플렉스에서부터 기원한 그 불안 때문에 있는 환상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 애를 때리고 있어, 아버지는 오로지 나만 사랑해라는 아버지에게 완전히 쏠려있는 여자아이의 애정, 그거 이제 계속 확인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있죠. 어머니를 미워하면서 그런 경쟁하는 공격성, 그리고 그 어머니를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애착을 자극하는 어떤 과잉된 리비도, 이것이 피학적. 이제 세 번째, 사디즘, 마조이즘, 다시 가학적 특성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는 아마 구경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때리는 사람은 불명확한 채로 남아있어요. 그 대신 아버지에서 선생님이라는 남자 어른 대상, 아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까지 확장시켜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피학적 상황이었던 것이 억압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학적으로 바뀐다. 가학적으로 바뀔 때 가장 중요한 건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신을 남자로 바꾸고 성적 행위를 대신한 모든 일에 자신을 구경꾼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남성 항거라는 이론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아요. 나는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즉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랑을 받고 매를 맞는 행위는 여성적인 태도인 거예요. 수동적이고 항상 공격을 수용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어떤 열등성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아들러 같은 경우는 열등한, 이런 여자의 수동적이고 열등한 여성적 발달 경향으로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다. 남아있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여자아이가 남성아이로 된 이유는 남성 항거의 경향에 의해서다. 이러한 일들이 성격 형성, 신경증적 어떤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 주 어떤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인데, 억압을 받은 유년기 성욕은 환상으로 전치되게 되는데, 이 증상의 어떤 이런 전치는 신경증 콤플렉스의 핵심이 된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제 콤플렉스로 고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는 독서의 효과로서 대체해야 된다, 승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언어화된 상징 운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독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책이라는 도구를 주게 된 이유는 어떤 진짜 싸워야 할 대상과 상징적으로 싸워서 거세되고 승화되어야 된다는 그 지점에서 참 좋은 건강한 활동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